제 친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족발에 약을 타서 먹였습니다.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고 재산을 가로채고 요양원에 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박정순입니다. 올해 76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삽니다. 작은 아파트와 예금이 있습니다. 전부 합치면 5억 원쯤 됩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도현이라고 합니다. 42입니다. 회사를 다닙니다. 며느리는 소영입니다. 40입니다. 같이 회사를 다닙니다. 문제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도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갈게. 반가웠습니다. 요즘 도현이가 자주 오지 않았거든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현이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족발 사왔어. 어머, 고마워.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현이가 족발을 펼쳤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단백질 먹어야 건강해요. 그래, 고마워. 족발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도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현이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 어지러운데. 그럼 누워 계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나이 탓인가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으면 이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현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순댓국을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고마워.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2주가 지났습니다. 도현이가 또 왔습니다. 김치찌개를 사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김치찌개 사왔어요. 그래. 저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이 증상은 항상 도현이가 사온 음식을 먹고 난 후에만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며느리 소영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도현이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영아. 들어와. 소영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차 한잔 할래? 네, 감사합니다.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영이가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소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망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혹시 도현이가 요즘 음식 가져다 드릴 때 뭐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한 거? 네. 소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도현이가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지출이 많아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정신과 약도 처방받았더라고요. 정신과 약이라고. 그래서 그 약들이 수면제랑 불안 억제제래요. 근데 도현이가 그걸 너무 많이 사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조심하세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소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소영이가 뭘 의심하는지요. 소영아, 고마워. 조심할게. 네, 어머니. 뭐 이상한 일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럴게. 소영이가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영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신과 약, 수면제, 불안 억제제, 그리고 도연이가 사온 음식을 먹고 난 후 나타나는 증상들, 심장 두근거림, 어지러움, 의식 흐려짐,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현이가 그럴 리 없어.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현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그래. 족발 사갈까요? 족발이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응, 좋아.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인해야겠다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현이가 왔습니다. 족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족발 사왔어요. 앞집 가게 거예요. 여기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 고마워. 도현이가 족발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현이를 관찰했습니다. 도현이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현이는 족발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만 계속 권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응.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저는 족발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먹고 그쳤습니다. 배불러. 엄마, 더 드세요. 단백질 먹어야 해요. 괜찮아. 충분히 먹었어. 도현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그럼 남은 거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응. 도현이가 족발을 치웠습니다. 저는 도현이를 봤습니다. 평범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또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도현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좀 쉬어야겠다. 그럼 저는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도현이가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로 갔습니다. 남은 족발이 있었습니다. 저는 족발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냉동실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려고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주워봤습니다. 약 포장지였습니다. 찢어져 있었지만 글자가 보였습니다. 공황불안 억제 수면 유도 정신 안정. 제 손이 떨렸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더 뒤졌습니다. 또 다른 포장지들이 나왔습니다. 전부 약 포장지였습니다.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도현이가 버린 거였습니다. 어제 도현이가 다녀갔을 때 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포장지들을 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약들이 제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도현이가 일부러 넣은 겁니다. 저를 어떻게 하려고? 왜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짓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장지들을 모았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더 조사해야겠다고. 도현이가 왜 이러는지 알아야겠다고. 며칠 후였습니다. 소영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소영이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 도현이가 요즘 돈 문제로 저한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 네, 회사에서 상여금 받았다고 하는데 안 받았어요.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가기도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몇백만 원이요. 왜 그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소영이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도현이가 어머니 재산을 손대려고 하면 제가 막을게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그냥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소영이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도현이와 누군가의 대화였습니다. 이번에도 약 넣으면 금방 멍해지실 거야. 도장만 받아오면 끝난다. 요양원 자리도 알아봤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어머니. 도현이 휴대전화에서 봤어요. 누구랑 주고받은 거야? 모르겠어요. 번호가 저장 안 되어 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도현이가 정말 제 재산을 노리는지, 정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지.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도장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없었습니다. 도장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금 통장들이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통장 2개가 사라졌습니다. 보험 서류도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가져간 걸까요? 도현이밖에 없었습니다. 제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도현이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소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영아, 나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현이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뭘 좀 확인하고 싶어서. 알겠어요. 언제 가실래요? 내일 낮에.
도현이 회사 간 시간에. 알겠습니다.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소영이와 함께 도현이 집으로 갔습니다. 소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도현이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침대 밑.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책상 깊은 서랍에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은행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도현이 계좌로 돈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총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한 적이 없는 이체였습니다. 도현이가 제 도장으로 한 겁니다. 두 번째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습니다. 입소 예정자 박정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입소 날짜 미정 보호자 박도현. 입소 사유 치매 초기 증상. 치매라고?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하지만 도현이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약을 먹여서요. 세 번째 서류는 인터넷 구매 내역이었습니다. 수면제, 진정제, 항불안제. 도현이가 인터넷으로 대량 구매한 약들이었습니다. 모두 제게 먹인 약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어머니. 소영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요. 은행 이체 내역, 요양원 계약서, 약 구매 내역. 전부 다요. 소영아, 이거 원본 가져가도 돼? 네, 어머니. 가져가세요.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도현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그건 제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현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응. 족발 사갈까요? 또 족발이었습니다. 좋아. 저는 이번에도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현이가 족발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요 앞집 거예요.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 우리는 족발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흉내만 냈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좋아서.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죠. 도현이가 계속 권했습니다. 저는 한 점만 먹고 그쳤습니다. 더는 못 먹겠어. 알겠어요. 도현이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도현이가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족발 한 조각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했습니다. 첫 번째 족발 옆에요. 이제 증거가 2개였습니다. 다음 날 소영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현이가 회사 돈을 건드렸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회사에서 조사 중이에요. 횡령 혐의로요. 얼마나?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제 돈 2천만 원에 회사 돈 3천만 원.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에서 고소할 거래요. 증거가 명확하대요. 도현이는 알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 열린대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도현이가 왜 제 돈이 필요했는지. 회사 돈을 메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소영아, 내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 도연이는 범죄자예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소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해요. 도연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니, 도연이는 이미 어머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돈으로만 봐요. 소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연이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에게 저는 그냥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더 사라진 게 있나 싶어서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보험 증서가 또 사라졌습니다. 제 명의로 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수익자는 도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보험 계약 확인하려고요. 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순입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확인됐습니다. 제 보험 아직 유효하죠? 네, 유효합니다. 근데 고객님. 네. 일주일 전에 계약자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대출이요? 네, 2천만 원 한도로요. 누가 신청했어요? 박도연 씨요. 고객님 아드님이시죠? 도연이가 제 보험으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거 승인했어요. 아니요.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보류 중입니다. 절대 승인하지 마세요. 저 신청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취소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현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회사 돈 3천만 원을 메우려고 필사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도연이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소영이와 함께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 책상 서류함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도연이가 누군가와 나눈 문자 내역을 프린트한 종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약 먹이면 얼마나 걸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해. 그럼 도장 받을 수 있어. 당연하지. 정신 못 차리실 거야. 요양원은 강원도 쪽 알아봤어. 외진데. 좋아. 이번에 끝내자. 저는 종이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현이가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소영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찍어. 저는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본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요양원 계약서, 약 구매 내역, 문자 내역.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한 족발 2조각.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그래야 하는 거 알아. 그런데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니, 도연이는 이미 어머니를 어머니로 안 봐요. 소영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건 범죄예요. 살인 미수예요.
소영이 말이 맞았습니다. 도현이가 한 일은 살인 미수였습니다. 저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버리려 했으니까요. 알았어. 내일 경찰서에 갈게.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 소영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제 아들을 신고하는 겁니다. 제 손으로 제 아들을 경찰에 넘기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 모든 증거를 넣었습니다. 서류들, 사진들, 그리고 냉동실에서 꺼낸 족발 2조각. 비닐봉지에 잘 밀봉했습니다. 소영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그럼 가시죠.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소영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살인 미수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현이가 저에게 약을 먹인 것, 재산을 가로챈 것,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네. 족발은 검사해 봐야겠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 전부 증거로 제출하시는 거죠? 네. 경찰관이 다른 형사를 불렀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강력팀 형사입니다.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드님, 곧 조사 들어갈 겁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족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제와 항불안제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증거가 확실합니다. 아드님 조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안전한 곳에 계세요. 네. 저는 소영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도현이가 뭘 할지 몰랐으니까요. 이틀 후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체포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래서요. 살인 미수,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제 손으로 보낸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소영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잘하신 거예요. 그래. 도현이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알아. 알아.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현이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대신 갔습니다. 소영이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도현이가 어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안 볼래. 네. 이제 끝났어. 다 끝난 거야.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남았으니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제 손으로 저를 지켰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아들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제 존엄이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왜냐하면 저는 살아남았으니까요.